네, 미니 나스닥 상승 전환 성공했습니다. 0.06% 상승해서 13,803선 지나가고 있네요. 네, 나스닥은 지금 13,800포인트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한번 상승을 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뒤에 띄어서 있는 차트 보시면 네, 지금 개장을 하면서 굉장히 급속도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오늘의 뷰 한번 체크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오, 나스닥 매도 뷰 주셨습니다. 자, 오늘 어느 자리 값에서 매도 들어가 볼까요? 네, 간단하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15포인트 한번 좀 집중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3,815포인트입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오늘 이제 저점 바닥 구성한 게 13,700라인에서 13,800라인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과정인데 다 왔어요. 쉽게 얘기 드릴게요. 지금 차트 보이시죠? 오. 다 왔습니다. 여기 저항선 잘 봐야 돼요. 이 시황은 좀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이 시황은. 지금 이틀 연속이죠. 네, 여러분들. 이틀 연속 매도세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이 부분 좀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추가 하락에 대한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 어디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냐? 13,600포인트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13,600포인트. 네. 자, 원래 제가 당초에 사실 이제 13,700포인트 지지층을 좀 잘 보려고 했는데 네네. 여러분들한테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일단 오늘 13,815포인트 손절 라인 딱 10포인트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상 반등 들어간다. 그러면은 오늘 하락 국면에 대한 랠리는 다소 불확실성이 커진다. 이렇게 네.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 딱 이 라인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매도 진입가는 13,815포인트 제시해 주셨고요. 자, 손절 라인은 10포인트 이상인 13,825선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오늘 하락 국면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13,600포인트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는 800포인트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지금 혹시 조금 전에 차트가 300틱 차트였나요? 네, 300틱 네. 차트 기준입니다. 300틱으로 혹시 보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흔히 쉽게 좀 설명하는데 네. 이제 분봉 차트는 시간상 개념이죠. 그렇죠. 시간상 개념. 근데 네. 틱 차트라는 구성은 이제 거래량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틱 차트고 이제 분봉상에서는 이제 시간상 개념이지만 틱 차트에서는 완전히 달라져요. 느낌이 완전 다르죠. 네. 지금 이제 분봉 차트입니다, 이게. 근데 틱 차트는 거래량의 개념이에요. 이거부터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이해가 안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한 봉을 만들면요. 이 한 봉 기준이요. 300개 거래가 완성되면 한 봉이 완성이 됩니다. 이 개념이에요. 틱 차트는. 근데 300틱 차트는 데일리 차트 구성 중에 제가 가장 자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트레이더들마다. 60틱 보시는 분도 있고 120틱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300틱을 보고 만약에 600틱으로 늘린다면은 더 큰 추세적인 부분, 손절과 익절에 대한 더 확대 부분을 보겠다는 뜻이겠죠. 근데 거래량에 대한 개념을 보는 이유는 해외 선물 이제 거시적인 경제를 볼 때는 주식하고 조금 달라요. 시간 싸움에서 어떤 거래량이 터지나 보다 움직이는 파동으로 거래량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틱차트 대응이 더 유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에. 네. 만약에 이제 중장기에 대한 관점을 볼 때는 전 60분봉을 많이 참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 따라서 보시는 차트가 다른 거죠. 그죠. 네. 이제 데일리 기준 하에는 틱 차트가 저는 더 맞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관점으로 매도를 주셨으니까 300틱 차트를 사용을 해주신 건데, 자, 13,815포인트에 대한 매도 뷰는 어떤 이유를 들어서 전략을 주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전일 네. 나왔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쵸. 전일 나왔던 내용보다 사실 이제 해선물 넘버원을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네. 4월 초에 올랐던 증시의 상승 이유에 대해서 먼저 포커스를 맞춰야겠죠. 지금 매도 분에 대한 조정을 좀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선. 자, 간단하게 수연 앵커랑 좀 대화하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뭐 다 받아주실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 자신이 없는데 일단 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저는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도록 할게요. 증시 신고점 갱신 가능합니다.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시황이 나왔기 때문에. 네.
자, 3월 말까지 주춤거리다가 3월 31일에 나왔던 4월 1일에 나왔던 내용이 정확히 뭐였죠, 앵커님? 4월 1일 날 미국의 부양책 발표죠. 그죠. 추진하겠다. 그죠? 계획안을 발표했죠. 정확하죠. 네. 역시 해수물 넘버원 앵커님답게 오늘 왜 기억을 이러시죠? 하시네. 네, 기억을 하는 게 네. 저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자, 이때 13,050포인트 돌파하면은 엄청난 강세가 일으킬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어요. 네. 이때 나온 상황이 두 개였죠. 인프라 2조 달러에 대한 계획성. 바이든 정부에서 말했었던 거는 계획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얘기 드릴게요. 발표 아직 안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획안을 왜냐? 발표했다. 나중에 한번 공화당이 한번 태클 걸리면은 조정안 들어가기 때문에 확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제가 이 부분 엄청 강조했어요. 네. 법인세 인상 의미 없다고 얘기 드렸어요. 왜냐? 과거 미국이 7차례 인상했던 과정이 증시의 하락 요소를 일으킨 적은 드뭅니다. 인상을 하는 게 아니라 대외 경제 관련, 투자 관련, 이제 부양 관련해 갖고 직접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너무 많다는 게 시장 상황이었어요. 자, 근데 중요한 키포인트가 이거였죠. 지금 바이든 정권은요, 네.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정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높아요. 그리고 저는 한다고 봐요. 제 주관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이건 하는 거예요. 왜냐? 블루 웨이브가 돼 있기 때문에. 이미 라인업이 다 짜져 있거든요. 근데 당초 2조 달러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과정이 뭐냐? 10월 전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해서 입법화 시키는 거예요. 그때 대통령 서명이 들어가면 이거는 발표 뜨는 겁니다. 그럼 시장의 관점은 지금 뭘까요? 야, 블루웨이브 완성돼 있잖아. 한다는 겁니다. 네.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제 조정세로 세게 들어가는 장은 이 2조 달러에 대한 규모가 살짝 태클 걸렸을 때요. 공화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 번은 걸고 넘어지지. 왜냐? 작년에도 그래 왔으니까. 과정이에요. 하나의. 자, 작년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20년도 9월입니다. 여러분들. 실업수당 가지고 공화당 태클 걸자마자 하락장 이어졌어요. 다시 합의점을 찾으니까 상승 갔다 한 번 더 걸렸어요. 그때 펠로시 의원이 합의점을 다시 연출하고서 12월에 실업급여 수당 다 오니까 부랴부랴 합의 보고 패스해버렸죠. 상승 랠리 이어집니다. 지금 최고 중요한 이슈는요. 법인세 관련해서 나와도 무시해도 되고요. 어닝 시즌 관련 나와서도 실적 관련해서 무시해도 됩니다. 공화당이 어떤 가능성을 두고 민주당이 어떤 협의를 거치냐에 따라 증시의 오르락 내리락 폭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모 자체가 달라요. 원화로 따졌을 때 2,000조가 넘습니다. 이번 재정정책은. 2,000조예요. 여러분들. 미국이 가진 지금 정부에서 가진 자산이요. 오늘 기준으로 1조 달러가 안 돼요. 1조 달러가. 그럼 그만큼의 또 국채 발행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그죠. 국제 발행은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자, 그러면은 좀 이따 그거는 이제 금과 관련해서 연결을 하고 앞으로 증시에 대한 상승과 조정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어떤 마찰과 합의점에 따라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네. 시장은 단순하게 봐야 돼요. 포커스를 이제껏 잊으세요. 공화당 관련해서 주말에 태클 걸리자마자 하락장 이어집니다. 그게 그 이유예요. 어닝 시즌 발표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 영향 받을까요? 안 받는다는 겁니다. 자, 기사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내용 한번 보고 갈게요. 바이든 2조 달러 인프라 투자 계획 타협할 준비. 1조 달러 축소 전망도. 지금 시장이 상승했었던 건 이유는 뭐예요? 2조 달러인데 1조 달러 축소에 대한 가능성만 제시되더라도 조정안이 들어가 버려요. 이 주된 1조 달러에 대한 강한 주장은 공화당입니다. 그렇죠. 공화당이에요. 왜냐? 순순히 갈 수는 없겠죠. 한 번은 걸고 넘어질 거예요. 그게 그 조정이에요. 자, 다음 차트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 자, 그러면은 60분봉 구조상 자, 여러분들 제가 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은요. 이거 빅쇼트 아닌가요? 절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와요? 어디서 지지받을까예요. 어디서 지지받을까. 이게 키포인트예요. 지금 일단 1차로 라인업 구성되어 있는 게 잠시만요. 13,600 라인입니다. 13,600 라인.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13,600까지 열려 있다. 네, 보셨고. 13,600 라인까지는 한 번 더 하락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히 높다는 겁니다. 채널 구성상 봤을 때 지금 구조에서 나올 수 있는 상승에 대한 어떤 지지력은 13,600 라인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이렇게 강한 상승이 이어질 때는 그 다음 마디가부터 추세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저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 구성상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강하게 다시 한번 매수에 대한 효과를 맛보겠다. 그럼 13,600에 대한 지지 포인트 딱 봐버리고 그 다음부터 지지 확인하면 매수세 강하게 들이대야 돼요. 강하게. 그럼 수익을 맛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지난주에 13,800 라인 보자고 했죠. 단기 매수로 간다고. 13,800 지지 봤죠. 그리고 제가요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이거 만약 들고 계신 분들 노란톡에 설명드렸습니다. 무조건 청산하셔야 된다고. 고점에 대한 레벨 부담감이 너무 크다고. 네. 지금부터는 매수세 올라도 단타 랠리다. 내 시황 터졌어요. 1조 달러 규모. 그럼 다음 지지자를 찾아야지. 그 다음 자리가 13,600 라인입니다. 다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어요. 제가 보고 있는 최상단은 어디까지냐? 14,900까지 보고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14,900까지. 15,000까지 보셨잖아요. 네, 그때 제가 13,000포인트에서 봤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14,000포인트 기록했잖아요. 네. 금방 반 왔어요. 야, 15,000 어떻게 봐요? 15,000까지 간다고요? 반 왔네요. 이거예요. 고세 2주 사이에 반 왔네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미증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시려면은 정확하게 뭘 아셔야 되냐면, 자, 여러분 코스피 지수도 똑같습니다.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제가 보는 기준은요, 코스피 기준 하에 대형주 위주입니다. 대형주 위주. 이제 코스닥주나 사실 이제 개별 시황이 뜨는 종목 자체는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거시적 시황이 뒤따르면요, 외인 수급이 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텨요. 수익 낼 수 있어요. 증시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전망이 밝아요. 아직까지도. 근데 일단은 상한선에서 14,900 라인까지는 봐야 된다. 이게 제 키포인트고요. 자, 지금 지지 포인트로 내릴 수 있는 건 13,600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 오늘 그 여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사인은 데일리 구성으로 매도. 내일 13,600에 대한 지지 포인트가 확인되면 그 다음부터는 바뀝니다. 매수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일봉 보고서 기억할게요. 지난 코로나 사태 이후 차트예요. 정말 가파르네요. 제가 정확하게 진단하면은 여러분들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돈 풀어서예요. 돈 풀어서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돈이 풀리면요, 위험 자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모든 금융 규제는요, 지금 금리 제로 금리 인하에 통화 정책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자 소득에 대한 배당 소득에 대한 수치값이 너무 낮아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예탁 자산 기준 상대성으로 위험 자산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부동산도 포함되는 거예요. 상대성으로. 지금 증시 자체가 오른 이유는요,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정부가 돈을 막 풀어요. 근데 또 푼대요.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 저금리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자 소득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자금들이 위험자산 시장으로 들어가고, 뭐 정보도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니까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결과다. 그죠. 라고 계속 보시는 오를 거죠. 수밖에 없어요. 네. 상황이. 근데 이거를 하는 게 네. 막는 게 뭐냐? 음. 뭘 것 같아요? 이건 오늘 앵커님한테 좀 방금 말씀하신 뭐 공화당의 태클, 아니죠. 유동성을 막는 것, 네, 자산 축소, 자산 매입 축소. 그죠. 이제 네. 출구 전략이죠. 쉽게 얘기하면 네. 긴축 정책, 출구 전략. 자, 긴축 정책이라고 하면 말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네. 시청자분들이. 긴축 정책이 뭐냐?
돈을 푸는 걸 줄이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완화의 도망가는 반대죠. 거예요. 네. 야, 우리 이제 탈출하자 하고서 출구를 찾는 겁니다. 어, 쉽게 얘기하면은. 편하네요. 그렇게 하니까 그죠? 기억하기. 출구 전략. 출구 근데 전략. 그 출구 전략에 대한 시작이 테이퍼링이에요. 아, 근데 맞습니다. 이번에 네. 그게 나와요. 6월에 잭슨홀 회의가 있어요. 잭슨홀 미팅. 네. 그 회의에서 이거에 대한 언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요. 네. 3월까지는 그래도 연준이 아주 완강하게 테이퍼링을 안 하겠다고 유지를 했는데 6월부터는 조금씩 이 그게 자금 매입 언급이죠. 축소를- 그 가능성에 아, 대해서. 이제 뭐냐면은 네. 이제 우리 채권 매입 축소를 진행하겠다 이런 발표를 할 수 없어요. 잭슨 그쵸. 회의에서. 다만 우리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적정 물가도 했고 네. 고용 수치도 내가 언급했던 그 고용 수치 값에 이제 도달할 범위에 들어가기 그쵸.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가능성은 염두하고 있다. 어. 이런 또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주가는 선반영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언급만 해도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네. 왜 출구 전략이 나오면은 이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냐 증시에 네. 단순합니다. 위험 자산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어. 그 순간부터는 그 하나의 언급만으로도 음. 그러면은 증시는 빠질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네. 출구 전략 하나가. 어.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부양에 대한 시장인데 반대 급부적인 행동을 연준에서 언급만 하더라도 위험 자산에 대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음. 하나의 가능성이 시사가 되는 거죠. 어, 근데 여러분들 재밌네요. 이런 거 네. 보면은 정말 재밌어요. 그럼 6월 안에 14,900 도달하고 그때부터 조정세가 나올 수 있게 뭔가 이 차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오. 만들어서. 근데 저는 이제 네. 시황을 전 먼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네, 네. 이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네. 증시가 신고점을 계속 갱신한다고 봤었던 이유 자체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유동성이요? 그죠. 음. 결국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네. 3월에 증시가 급부상해서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10,000포인트를 넘지 못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14,000을 도달했네요. 그렇죠. 막 만스다 기다 그죠. 이랬던 때가 엊그제 근데요, 같은데. 여러분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뭐냐면 증시를 보실 때 네. 기업 실적이 좋으면 증시가 오르나요? 맞죠. 원칙상 그래요. 원칙상. 근데 지금은 변수에 대한 시장이에요. 돈을 얼마나 자금이 증시로 몰리냐에 따라 시장이 변수가 발생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기업 실적에 대한 어닝 시즌 자체는 의미가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올해는. 시장을 거시적으로 볼 줄 알아야죠.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나스닥이죠.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코스피예요. 종목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종목에 대한 섹터별 시황, 바이드 섹터를 보고, 그죠? IT, 서비스업 섹터를 보고 그 섹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돈이 얼마나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정도 올랐는데 앞으로도 돈을 얼마나 푸냐 주냐에 따라 증시에 대한 흐름도가 변경될까라는 건 이미 3월, 작년 3월, 6월, 9월, 12월 계속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올해 들어서 블루웨이브 완성하고 인프라 정책까지 계획 발표 떠버리는데 그죠? 2조 달러를 2,000조 역대급이에요. 예전에 앵커님이 얘기하셨죠. 한 네. 세기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정책이라고. 그 외신에도 나왔었어요. 세기. 우리가 맞습니다. 평생 네. 살면서 한번 볼까 말까한 정책 자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증시의 상승세는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단순 조정이 일어나는 건 공화당에 대한 태클과 그 가능성에 대한 시사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오늘에 대한 평가예요. 이번 네. 한 주에 대한 평가. 그러면 13,600에 대한 지지 포인트 재확인하고 네. 재매수 관점이 가장 이상적이고 어. 가장 좋아요. 아직은 네. 더 오른다. 이게 저는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